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사이클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 사이클을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기 변동의 데피니션은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읽어보면 fluctuations in aggregate economic activities입니다. 그러면 이게 aggregate economic activity라는 게 뭐냐 그러면 거시경제학은 주로 이제 총량 어떤 economic activity라는 거는 economic activity를 나타내는 어떤 변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그리고 aggregate이라는 거는 그 나라 경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이코노믹 액티비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변수들은 뭐가 있냐 그러면 GDP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아까 봤던 소비가 있고 기업이 주되게 활동하는 투자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그리게이트 이코노믹 액티비티입니다. 뭐 여러분들 중에 뭐 실업률도 있고 그죠? 실업률도 있고 언임플로이먼트 레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물가 상승률도 있고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에그리게이트 이코노믹 액티비티인데 이것의 플락츄에이션을 본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변동성을 보는 건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떨 때는 증가하고 어떨 때는 감소합니다. 어떨 때는 증가하고 어떨 때는 감소하는지. 왜 이 GDP가 올해는 증가했다가 혹은 작년에는 증가했다가 올해는 감소하는지. 소비는 왜 작년에 증가했다가 올해 감소하는지. 기업의 투자는 투자가 뭐였습니까? 앞에서 배웠던 것들 경제원에서 배웠지만 기업이 미래에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물품들을 지금 사는 거를 투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뭐 기계를 산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투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런 것들이 왜 어떤 때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했다가 어떤 때는 기업 투자가 감소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를 보면 항상 어, 데이터를 보거나 이런 뉴스를 들으면 항상 GDP가 매 분기마다 바뀌고 소비가 매 분기마다 바뀌고 기업의 투자가 매 분기마다 바뀌고 실업률도 매달 바뀌죠. 그죠? 소비자 물가지수 매달 바뀝니다. 왜 이런 것들이 매달 바뀌는지 혹은 매년 바뀌는지 매 분기마다 바뀌는지 이걸 이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바뀌는 게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한다는 거죠. 그거를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그리게이트 이코노믹 액티비티즈는 뭐 GDP라든지 소비라든지 뭐 투자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것들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을 이제 플락츄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이런 현상들을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변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건 현실세계 저희가 일상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매 분기마다 보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바뀌고 있는데 저희의 관심사는 왜 바뀌지? 그 이유가 뭐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번 챕터의 저희의 이제 주된 관심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비즈니스 사이클 관련되어서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그 현실 세계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현실 세계를 디스크라이브 하고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사이클 관련되어 있는 현상들을 저희가 이제 일종의 이제 스타일라이트 팩트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떠냐면은 대체적으로 뭐 이거는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미국의 어떤 데이터가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지난 한 4, 5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3% 정도 경제 성장률 GDP가 성장해 왔습니다. GDP가 성장해 왔 단기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에 보면 어떤 때는 5%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2%가 되기도 하고 단기에는 이 플락츄에이션이 대단히 이제 심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의 70년부터 2014년, 15년 정도까지인데 이때의 장기 경제 성장률입니다. 장기 성장률이 한 3%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 70년부터 연간 성장률을 다 이제 평균한 값이죠. 70년부터 한 2011년, 12년까지는 평균하면 한 3% 정도 됐습니다. 지금은 계속 그 이후로도 계속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경제 성장률이 좀 더 떨어졌을 겁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 3% 정도 성장하더라. 연간 한 3% 정도 성장하더라. 미국 데이터를 보면. 근데 단기에는 플락츄에이션이 굉장히 심하더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더라. 보시면 연간 성장률이 어떤 때는 뭐 8%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그죠? 경제 성장률이. 어떨 때는 이게 지금 파란색이 GDP 성장률입니다. 파란색 보면 어떤 때는 뭐 마이너스 2%가 되기도 하고 계속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이렇게 되고 있죠. 이때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죠. 지금 이게 4% 이하로 더 떨어졌는데 이게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2008년, 2009년에 그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을 알 수 있죠. 단기에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더라.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률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더라. 하지만 장기에는 한 3% 정도 성장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한 이 정도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한국은 이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증가하는데 이것도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좀 더 한번 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게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54년부터 2015년까지 2015년인가요? 볼까요? 몇 년까지? 2015년까지요. 2015년까지 경제 성장률을 보면 여기에 요 파란색이 여기도 한국도 경제 성장률인데 보시면 평균적으로 약 한 뭐 한 4, 5% 정도 됩니다. 경제 성장률이 195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 그런데 단기로 보면 경제 성장률이 계속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떨 때는 계속 증가하다가 어떨 때는 또 감소하다가 또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한쪽 예를 보시면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뭐 마이너스 5%도 더 5.5% 정도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1997년 말 그리고 98년에 있었던 외환위기의 영향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도 한번 경제 성장률 네거티브가 있었는데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때 80년인데 아마 그 당시에 저희 나라에 있었던 정치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광주 민주화 항쟁 때입니다. 그때 좀 경제 성장률이 많이 감소했던 게 있고 그 당시 정치적인 굉장히 불안정했었죠. 그리고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발 금융위기 제가 말씀드렸던 2009년에서 2010년, 2008, 9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까지 합치면 아마 경제 성장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2020년 보면 제가 나중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장기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고 그죠? 장기에 뭐 몇 퍼센트가 되지만 단기에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입니까? 경제 성장률이 올랐다 내렸다 하죠.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죠. 이제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단기에 GDP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이제 변동성이 심하다는 플럭추에이션이 있다는 이게 이제 데이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관심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팩트를 살펴보는 거죠. 봤더니 역시 플럭추에이션이 심하더라. 여기 GDP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바뀌더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소비와 투자도 GDP와 소비와 투자가 GDP와 함께 변동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사건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미국의 파란색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고 GDP 성장률이고 빨간색이 미국의 소비 성장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소비 성장률하고 GDP 경제 성장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소비가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증가하면 소비 성장률도 똑같이 이제 빨간색도 보시면 똑같이 증가하고 감소하면 똑같이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이런 현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소비가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그리고 투자도 보더라도 투자도 마찬가지로 GDP와 같은 방향으로 GDP가 증가할 때 투자도 증가하고 감소할 때 GDP가 감소할 때 투자도 감소하고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가 이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즉 소비와 투자가 GDP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를 제가 보여준 거고 한국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 데이터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그 약간 이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저기 뭐지 이게 색깔이 좀 옅은 색을 보시면 이게 이제 소비 성장률인데 소비 성장률도 보시면 한국도 비슷하게 GDP가 성장할 때 GDP가 성장하면 소비도 성장하고 GDP가 감소하면 소비도 감소하고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보다는 조금 덜 이게 같은 방향 움직이지만 이 GDP가 성장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GDP 성장률이 감소하면
소비 성장률도 감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투자를 보더라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감소할 때 같이 감소하고 증가할 때 같이 감소하고.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알고 있는 팩트가 뭐냐면 소비와 GDP와 투자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경제가 좋을 때에는 GDP도 성장하고 소비도 성장하고 기업의 투자도 성장하더라. 증가하더라. 그리고 경제가 안 좋을 때는 GDP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전기와 대비해서 투자도 감소하더라.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발견했던 팩트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이게 같이 움직이지? 이래서 이제 이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경제 이론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그렇죠, 그지? GDP라는 건 결국 국민소득이죠. 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어떤 소득입니다, GDP가. 근데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그 소득을 통해서 소비는 뭐에 함수였습니까? 가처분 소득이 함수였죠. 내가 물건 만들어서 팔고 혹은 어떤 시장에서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그걸 월급 받아서 그 세금 내고 남는 돈으로 이제 소비하는데 그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면 당연히 소비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도 늘어날 거고 돈 많이 벌면 소비 많이 할 거고 돈 적게 벌면 소비 적게 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상식적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결국은 기업이 물건 만들어서 파는 건데 장사가 잘 되면 기업이 물건 만드는 데 필요한 뭐 기계도 많이 사들이겠죠. 그래서 물건 많이 팔려고 기계 많이 사고 뭐 공장도 많이 짓고 그렇게 하면 물건 많이 팔 때는 당연히 투자도 늘어나고 물건 적게 팔 때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장사가 안 되니까 있는 기계도 이제 잘 안 살려고 그러고 그리고 공장도 덜 지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투자가 줄어들겠죠. 상식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제 이런 모형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비는 tend to be less volatile than GDP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비의 변동성은 GDP의 변동성보다 작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보시면 빨간 거하고 파란 게 GDP의 성장률이고 빨간 게 소비의 성장률인데 이게 보시면 진폭을 보면 여러분들 이것의 진폭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빨간 게 진폭이 적죠, 그렇지? 파란 것보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소비의 변동성이 GDP 성장률의 소비 성장률의 변동성이 경제 성장률의 변동성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해 보면 스탠다드 소비 성장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경제 성장률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보다 더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동성이 더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변동성이 작다는 이야기를 less volatile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소비 성장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좀 적게 움직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균적으로 소비 성장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뭐 평균 표준 편차가 예를 들어서 3%라 그러면 소비의 표준 편차, 소비 성장률의 표준 편차는 2%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률이 3% 정도 증가할 때 소비 성장률은 한 2% 정도 증가하고 또 경제 성장률이 한 5% 정도 감소할 때 소비 성장률은 4% 감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어 GDP 성장률보다 줄어드는 게 방향은 같은 방향이지만 줄어든다는 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변동성이 작다는 이야기고 소비 성장률. 반면에 투자 성장률은 GDP 성장률보다 변동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녹색이 투자의 어떤 성장률의 어떤 그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훨씬 더 크게 움직이죠. 투자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나 경제 소비 성장률보다. 그리고 이거는 뭐 한국 데이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게 소비의 성장률인데 보시면 엄청 크게 움직이죠. 이 하얀색이. 그래서 이건 뭐 한국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요게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파악했던 스텔라이즈 팩트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자 이제 첫 번째 거는 상식적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두 번째 것도 사실은 어떤 경제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소비 성장률이 왜 경제 성장률보다 그 변동성이 작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컨섬션 스무딩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에 자, 이게 좀 이게 안 써지니까 손으로 쓰지 말고 제가 그걸 말로 써드리면 이건 뭐하고 관련이 있냐 그러면 컨섬션 스무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 평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쓰고 있는 어떤 그 매년 혹은 매 분기마다 여러분들이 지출하는 이 지출액을 되도록이면은 이것의 변동성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3% 감소했더라도 소비량을 똑같이 3%로 줄이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덜 줄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어디서 가져오면 됩니까? 그러면 저축에 뒀던 돈, 소득이 좀 줄어들었을 때는 뭘 할 수 있습니까? 저축에 둔 돈으로 이걸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대부분의 어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대부분 경제 주체들이 자기 소득이 그러니까 뭐지, 소비의 어떤 이 컨섬션 스무딩을 원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많이 심하더라도 소득이 뭐 3% 감소했다든지 혹은 5% 증가하더라도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은 그 소비의 패턴을 많이 변동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득이 1,000만 원 이런 게 증가했더라도 이 1,000만 원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정 부분만 소비를 증가시키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축을 하는 거죠. 나중을 위해서. 또한 만약에 소득이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1,000만 원이 감소했더라도 1,000만 원이 감소한 만큼 여러분들 소비를 줄이다기보다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소비를 줄이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매년 혹은 어떤 매 분기마다 매월 들어가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갑자기 줄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갑자기 밥을 맛있는 밥을 먹다가 세 끼를 먹다가 두 끼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통상적으로 소비하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데 그걸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설사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여러분들 실직해서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밥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커피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투자는 GDP보다 훨씬 더 발레타하게 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다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는 정도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제가 좋을 때에는 실업률은 감소한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를 보통 리세션이라고 그러는데 리세션일 때는 실업률은 증가하고 마찬가지로 경제가 확장일 때, 경제가 호황일 때는 경제가 불황일 때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호황일 때는 실업률은 감소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이죠, 그죠? 이게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 여기 빨간색이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기간이 경제가 안 좋을 때 보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좋을 때는 실업률이 감소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실업률이 감소하고 이런 뭐 쭉쭉 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경제가 안 좋을 때다 보니까 실업률이 쭉 증가했다가 이후에 이제 경제가 회복되니까 다시 실업률이 감소한 걸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한국은 이제 실업률이 다른 제가 이미 경제원의 시간에 왜 한국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의 실업률하고 또 다른 비헤이비얼 보이는지에 대해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어쨌든 그런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안 좋을 때 보면 실업률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때가 이제 외환위기 때죠. 경제가 안 좋을 때. 그리고 아마 이때가 지금 실업률이 약간 증가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미국발 금융위기 때입니다. 이때가 1980년대 제가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안 좋을 때 그죠? 실업률이 또 증가했습니다. 이때 강주 민주화운동 있을 때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것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실업률이 경제가 불황일 때는 실업률은 증가하고 호황일 때는 실업률이 감소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그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살 거니까 기업들이 물건을 적게 만들려고 하겠죠. 물건을 적게 만들려면 당연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계도 덜 살 거고 고용도 덜 하겠죠. 사람들을 덜 고용하고 혹은 있는 사람도
해고시킬 거니까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뭐 올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물건을 못 만들면, 물건을 많이 못 팔면 당연히 실업률이 증가하겠죠. 그죠? 반면에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건을 많이 팔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물건을 많이 만들려면 기계도 더 필요하고 투자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뭐도 많으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고용도 증가하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은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쿤스 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오쿤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어떤 일종의 데이터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 그러면 GDP 성장률하고 실업률 사이에는 반대 방향이 네가티브 릴레이션이 있더라. 이것도 요 이야기인 거죠, 그지?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가 좋아서 즉 GDP가 많이 증가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증가할 때에는 경제 성장률이 커지면 실업률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소한다는 거죠. 상식적이죠, 그죠? 요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게 이제 오콘스 로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연도별로 점을 찍은 게 연도를 나타냅니다. 1900 51년에 쓴 게 1951년에 50년과 51년 사이의 GDP 성장률이고 그리고 이게 51년과 50년 사이의 실업률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실업률의 차이가 51년에 비해서 50년의 실업률이 차이가 네가티브라는 것은 51년에 비해서 50년의 실업률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소했다는 이야기겠지. 그리고 경제 성장률은 50년에 비해서 51년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점들을 쭉 이렇게 이 점들을 쫙 연도별로 있는데 이게 이제 스캐터 플롯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 점들을 쭉 보니까 대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면 실업률은 어떻게 되는가? 감소하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오콘스 로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치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고 이게 실업률인데 두 기간 사이의 경제 성장률이고 그죠? 두 기간 사이의 실업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이 예를 들어서 1% 늘어나면 경제 성장률은 몇 퍼센트 감소한다는 겁니까? 마이너스 2% 감소한다는 이야기겠죠. 그걸 이제 오콘스 로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국도 데이터를 보시면 요게 똑같이 여기가 이게 수직 중위 경제 성장률이고 여기가 이제 실업률의 어떤 차이입니다. 연도별로. 여기 숫자는 안 적어놨는데 나중에 같이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일종의 네거티브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앞서 봤었던 이 세 번째를 좀 더 이제 수치화 시켰던 게 오콘스 로입니다. 그래서 이 오콘스 로가 의미하는 것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제가 좋을 때는 실업률은 감소한다.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뭐 하니까? 경제 성장률, GDP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GDP 경제 성장률은 감소하니까 실업률은 증가하고 경제가 호황일 때는 경제 성장률이 증가하니까 커지니까 그러니까 실업률은 감소한다. 실업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엠피리컬 팩트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한 나라 경제에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리세션이 오면 그러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안 좋아졌다. 리세션이라는 의미하는 건 뭐냐면 불황이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 GDP는 감소하고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에 비해서 감소하고 이 소비 성장률과 소비와 투자도 GDP가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면 소비 성장률도 감소하고 투자 성장률도 감소하겠죠. 그죠? 이게 다 이제 투자도 감소하고 소비도 감소하고 GDP도 감소하고 경제가 좋아지고 반면에 실업은 늘어나고 반면에 경제가 호황이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GDP가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국민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도 증가하고 투자도 증가하고 이게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나라의 어떤 경제 현상을 볼 때, 한 나라 경제를 볼 때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 빅피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라고 하면 우리는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의 GDP가 작년 비교해서 감소했다든지, 그리고 소비가 감소했다든지, 투자가 감소했다든지, 그리고 반면에 실업률은 증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나라 경제를 볼 때 그래서 뭐를 보냐 그러면 GDP를 보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을 보죠. 실업률을 보고 그다음에 소비나 투자의 어떤 변동성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나 어떤 뭐 아니면 뭐 전문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를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GDP가 뭐 작년에 비해서 감소했구나. 혹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구나. 뭐 투자도 감소했구나. 소비도 감소했구나. 그지? 그리고 대신에 실업은 늘어났겠구나. 노동시장은 안 좋아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당장 여러분들의 소비가 감소해서 여러분들 소득이 줄어들고 여러분들의 소비가 감소했으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일자리 잃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점점 이제 행복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경제가 안 좋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저희가 이론의 경제 이론을 가지고 하나씩 이제 정량화시켜서 이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제가 간단한 어떤 이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나라의 경제 상태를 이제 뭐지 전망해 볼 수 있는 이코노믹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리딩 이코노믹 인디케이터가 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부분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